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방송 유호씨입니다. 저는 대통령 관저 앞에 애국 국민들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관들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를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치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서 참 너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정영식 재판관과 또 나머지 세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국민의 노력과 또 애국 시민들의 단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당이라서 8분을 받았는데 네, 지금 현재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국교 분류 관저 통이 있으나 자유통일당은 아예 한강진역 없습니다. 바로 You can see in this photo of the ballot 애국 boxes. The 시민들의 number 8 was skipped, 있는 and the 9th ballot box immediately follows the 7th. This serves 아직도 as clear evidence that free 탄핵 and 인용이 fair 됐지만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이 아직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분류됐다는 겁니다. Additionally, we captured footage of ballots being shredded in a basin, indicating efforts to arrange the ballots. Yet in 2016, Austria conducted a full re-election. 선포한 이유입니다. Result, many citizens have come to learn the truth about the election fraud, and a massive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is 지금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국민저항권 발동과 내일 광화문 천만 집회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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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년간 광화문을 지킨 것이 단순히 대통령 선거 이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막자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8대 0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민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인천 부평에서 왔습니다. 네, 성함을 한 말씀해 주세요. 신흥섭입니다. 예, 지금 뭐 작년부터 이때까지 계속 작년부터가 아니라 저는 광화문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시겠네요. 오늘 8대 0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요.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래도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보수 우파 헌법재판관을 좀 믿고 있었는데 상당히 황당합니다. 투표가 나온 지역, 예, 보수파가 투표가 나온 지역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좀 외교였으면 뭐 때문에 안 되는 그 사람들도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좌파 새끼고 그놈의 새끼가 하는 얘기는 진짜 못 믿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제가 텔레비 봤을 때도 그렇고 뭐냐면 공수부대 뭐 사령관 그놈이 말하는 거 자꾸 말을 바꾸게 만들어 놓은 거 왜 그걸 갖다가 인원을 갖다가 왜 자꾸만 저거 뭐 국회의원이라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해놔 이거죠.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면 두통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눈동자가 돌아가고 제가 말하는 말을 제대로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는 자유통일당을 그건 아닙니다. 저도 군대장을 저도 35년 하고 군대장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최전방에서 이 모든 증거를 통해 그 나온 사람이 군인은 지금까지도 제가 선거인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항상 총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고 입어서 하는데 그거 나라를 위해서 좀 나은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오늘 정말 실망이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이게 국가가 아니고 빨갱이 나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아픈 날입니다. 제 손주들도 있는데 그 손주들이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 이것은 참 연방제 같은 나라에서 손들이 하나 못 주고 간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슬픕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 안 남지만 앞으로 20, 30대들이 세워나가야 할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저쪽에 민주당 쪽에 그 진영을 지나고 왔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보니까 녹음이 안 되는데 지고 왔는데 네. 그 앞에 사회자가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준비됐죠? 그러니까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다 인정 못합니다. 왜냐면 범죄자가 40명이나 있잖아요. 예. 그런 당에서 대통령 되는 건 아니죠. 범죄당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쪽에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한 5배가 많은 것 같아요. 저쪽에 조금밖에 없어요. 네. 그건 지금 방송사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과 이런 걸로다가 사람들을 적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말로다가 포장해서 그것이 진상인지 그건 아니죠.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어저께 내가 잠깐 들었는데 방송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좌측에 있는 사람하고 우파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토론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좌측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게 정상인 것 같이 얘기하면은 국민들을 갖다가 괴대지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네. 앞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축구화가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싸워야죠.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싸워야죠.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거.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인용되어서 정말 상당히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저도 힘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토당토안하게 할 때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나라가 바로 세워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또 세계 5위인데 현장에서 그거 우리가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국방무기가 첨단 무기인데 그걸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예,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그래도 화이팅! 네, 화이팅! 기억을 수여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다들 부정선거 세력과 마음이 맞짱뜨려 아파하기 때문에 이 집회는 정말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인터뷰 혁명이 것입니다. 이미 하기가 광화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승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이제 정말 살기를 진행한 이재명, 국민의 조국, 문재인을 결코 저항권밖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해 어쨌든 3번 감옥에 가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이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합니다. 네, 또 한 분의 애국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오게 네, 되었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미니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도미니카요? 마음이 네, 몸이 똑같습니다. 쓰러져서 왔어요. 어떻게 지금 애국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8대 0으로 됐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각본이 착각하고 있어. 이재명이 각본이 아니고 문재인이 각본이지. 이가 뽑혀도 그리고 또 입법으로 1만 명을 끝까지 사살하라고 물고 그랬다고 했잖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책임을 윤석열한테 절대 돌리려고 그랬는데
윤석열한테 돌릴 길이 없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그거를 돌릴 데가 없어. 누구한테? 윤석열이 판멸시켰는데 무슨 책임을 돌려? 지금부터 그리고 전강훈 목사님이 할 일이야 이제. 예, 지금 저쪽에서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준비됐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웃는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됐죠? 예. 준비되는데 분명 이들이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다 이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날이 올 거야. 예, 저희들끼리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희가 지금 안녕히 가세요. 도미니카까지 잘 가세요. 예, 조금 전에 그 문영배가 8대0 저는 합의됐다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8대 0이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이게 법원 판사하고 뭐고 다 이게 무너졌어요. 이제 법이 무너졌어. 앞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지. 이제.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민 저항권으로 이거를 완전히 이제 일어나야 돼. 이제 국민이 다시 저항권으로. 아, 지금 몸에 병이 났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 12월 달부터 입고 다녔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아니야. 오늘 같은 이런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진짜. 너무 고생해서.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속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안 가는데 됩니다, 안 됩니다.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감옥에 갈 것입니까? 그 사람은 범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국민이 용납을 못 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남도 벌교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 제 이야기 좀 지금 잠깐 원래 하고 전라도 사람이 우파들이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근데 지금 낙점할 수 없죠. 좌파로 바뀌는 게 분노할 되게 수밖에 신기한 없습니다. 거야. 오늘 예상은 4대4, 오늘 5대3을 예상했는데 지금 오늘 발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기 너무 뭐야 울컥한 마음에 법관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다 고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운 고발하면 안 정상적인 되겠습니까?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무슨 판사, 네. 검사들이라고 우리 자기 모두 맘대로 뭐라고 법을 다 만드냐고. 어?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 그것도 두 번이나 무죄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개만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앞으로 살대형이라는 우리가 결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근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면 하지만 나와야 돼요. 누구도 나와서 같이 싸워야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같이 결과였죠. 좀 모여서 지난주 진짜 이재명 모든 법을 바꿀 수가 때 있지. 윤석열이 안 너무나 나오면 뒤통수를 세게 사실 맞아서 그런가? 별로 오늘 관심 벌교에서 오늘 한차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막 놀랍지도 않아요. 벌교에서 안차러 온 게 아니고 이제 네. 옛날에 벌교 고향이 벌교고 지금은 지난번 이재명 벌교 때 가족도 어땠습니까? 아직 살고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서울에 문제가 되는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그래,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분명히 전환길 사진을 강사과 확대했다고 광주 조작이라고 금남로에서 네.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무죄 저도 가서 만들어줬습니다. 생방송을 했거든요. 이번엔 뭐냐? 근데 그때 억지로 광주 죄를 시민이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온 사람 많은데 한 케이스는 반대지만 방식은 49%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지지하고 방법은 있잖아요.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이를 탄핵 그대로 인용 묵살했습니다. 심판은 선거는 도저히 국회 국민들이 소추 납득할 과정이 수 매끄럽지 없을 것 같은데 않았음에도 이를 어떻게 묵살했습니다.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증언과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의혹이 제기됨에도 판사가 일방적으로 나라가 갈수록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야 왜 시작된 국민들이 거냐?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내란죄 재판이 모르고 진행되는데 얘를 정강훈 목사님만 욕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는 거예요. 국민들은 많이 깨달았는데 재판관이 거짓된 문제가 났습니다. 거짓된 증언과 걱정이에요. 증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속으로 앞으로도 몰아넣게 계속 됐습니다. 예보운동 하겠습니까? 이만큼 썩었다는 목숨 걸고 해야죠 우리는. 네. 그래 내 그래서 손주 우리는 손녀들이 자유롭게 이 살지. 결과를 손주 승복할 손녀가 수 6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딸이 3명, 동의하십니까? 아들이 3명 낳았어요. 그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해 그래, 주셔서 걔네들이 자유롭게 살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망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 돼도 별로 법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법이 다 바뀌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향후 누가 놓든 또 그래도 우파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파 대통령이 누가 나와요? 글쎄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동훈 그 인간도 나올 거 아니야. 거기는 찍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지 다 그러지. 근데 한동훈 거기도 정상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왔을 경우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을 뽑아야지 그래도. 예.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속은 터지지만 국민의힘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울분을 참 다 이정규 옆에 우시는데 인터뷰도 정말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깨닫지 못해요. 큰 교회들이 예 이제 뭔가 또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상하게 말을 했잖아요 저번에.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 오늘 그 문영배의 그 주문을 읽기 전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여튼 하더라고요. 문영배를 다 고소해야 돼요. 전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야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지. 아니 법대로 해야지 왜 더불어당 편만 들고 말을 해. 예, 우리가 믿었던 다른 우파 재판관들도 다 8대 0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게. 예. 하여튼 그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네, 신림동에서 왔습니다. 서울서 오셨네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보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 계획했던 일정들 말하자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마지막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그 아주 의식이 정말 똥물이야, 똥물. 예? 다른 건 다르다, 그린 건 그리다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그리고 그린 것도 그리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도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은 거기에 합당한 법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지 말하자면 어디에 정신에 치우쳐서 이념에 치우쳐서 말하자면 그렇게 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외면한 사실이요, 국민들을 도외시한 사실이요, 국민들을 무시한 사실이요, 국민들의 주권을 말살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탄핵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탄핵 이후에 말하자면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혁명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이것이 말하자면 해결될 때까지 아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절대로 자살은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화이팅!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구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양천구에서 왔습니다. 이 울분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권 고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느 날부터 공산국가로 가는 걸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괜찮아. 나는 손자 손녀들 내 자녀들에게 공산국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 동안은 진짜 얼굴이 얼어도 어젯밤에도 강한 얼굴이 철라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당연히 나는 각가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런 선고가 왜냐하면 그 판사들의 이념이 좌파라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죠? 네.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내일 광화문 나올 다시 수 있습니까? 오늘 4대4로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내일 그렇죠. 광화문 나올 네. 수 있습니까? 다시 지난번에 그 이재명 2심 재판. 내일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범죄자가 이런 무슨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심판으로 공연을 역시 또 마찬가지네. 대한민국 온 나라가 공산화가 다 되어버렸네요. 다시 여러분들도 끈을 묶고 기죽지 허리띠를 마시고 묶고 다시 여러분이 국민의 예상 못하신 거 저항권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서 선생님?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개쓰레기 같은 반드시 나라에서 살리게. 당연한 게 이 절대 자리에 없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탄핵 선거하면 인용을 언제나 듣고 이기는 너무 분입니다. 슬퍼하시는 분들 위해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내일 아.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그 우리의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모든 마음이 같을 거예요. 최일태 씨께서 말씀을 가슴이 아프고 잘 이어주셨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우리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하지 위하여 않겠습니다. 다시 논할 가치가 없잖아요. 국민의 저항권으로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지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되느냐. 싸우겠습니다. 제가 감히 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할머니들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저자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아이고 부산에서 우리 또 어떤 누구가 오신 분인데요. 그에게 손가락질하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저를 됩니다. 찾아와서 또 우리는 하는 분명하게 주인공. 말해줘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김원자 이 여사님. 결정을 보면서 오셨네. 아이 깜짝 우리 놀랐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좌파들이 웃어도 줄 겁니다. 정말 이 야, 웃고 너네 있어도 참 여태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헌법수 의지도 없는 그런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띄워준 네. 거야? 그런 인간을 영웅이라고 띄워준 거야? 또 다른 애국 시민대 청년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잠실에서 왔습니다. 예? 잠실에서 왔습니다. 아 서울서 오셨네요. 아 서울 분들이 애국자들이 의외로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탄핵 인용을 보고 느낀 말씀을 느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애초에 재판관은 믿지 않았고요. 저기 뭐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로 이루어진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 뭔가 분노보다는 그냥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기폭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애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강동구에서 왔습니다. 아, 강동구요? 네, 와, 남양주 근처잖아요. 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민들이 지금 막 아직도 안 가고 이렇게 막 울분을 터뜨리시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은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빨갱이들이 다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버렸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은 이제 뭐 사법부가 어디고 전부 그런 빨갱이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오로지 국민 저항권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는 정답 부르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나라가 붕괴됩니다. 네. 정말 오늘 실망하신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하여튼 용기 잃지 말고 이거를 듣고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서 국민 저항권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지키고 만들어야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애국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떠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 민주주의 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네, 정말 이 국민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팔자도 좋다. 자, 또 다른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에서 왔습니다. 아니 오늘 서울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참 많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영대 그 대행이 오늘 주문을 제가 주문을 읽기 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좌파에 치우친 그런 저쪽 편이 돼가지고 변호사처럼 하더라고요. 대변인처럼.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뭐 이거 사개 파면이라고 생각하고, 예. 홍장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거짓 증인 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면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법치를 완전히 어긋나고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악한 그자들이 지령을 받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4대4, 5대3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최소한 5대3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그 쪽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 아마 거대 돈을 재판관들이 아마 받고 아마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판단한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전환길 강사의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이 이제 막 유행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래도 애국 운동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제 국가 비상 사태에 지금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 대통령을 지키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쉽게 말하면 공산화되느냐, 이런 아주 체제 전쟁에 지금 돌입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체제 전쟁에서 지금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위기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대 빵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8대 빵을 보고 정말 기절초풍한 우리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기절초풍하고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다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런 판결을 내는다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 이 원통함과 이 분노, 이 국민의 이 진짜 이 감정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그 북한 진영이 움직여서 이 판결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적어도 정영식 재판관, 그렇죠. 또 그 김복성 재판관 이렇게 믿었는데 탈퇴방이라는 이거는 뭐 거대 돈이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세력이 이미 돌았었고, 거대 돈이 움직여서 그들이 그러한 판결을 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1,200 단위, 뭐 몇백 단위로 지금 상황이 건너갔다는 얘기가. 평생 먹고 살아도 될 정도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이분들도 물론 먼저 멀리 있는 가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실망해서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한 번 써주세요.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시민이 다시 한번 뭉친다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제 기도의 전력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이기도 하고 대학의 교수도. 아이고, 네. 교수님이시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은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살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들에게 목사님으로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마음이 원통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불법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이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보면서 분노가 차오르서 어떤 분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더 견고하게 세우고 마음을 정말 전투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국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목사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포인트로는 2030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난장판인 대한민국을 풀어헤칠 수 있는 마지막 신랑 같은 희망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장소를 화가문에 정해놓고 매일같이 피와 땀으로 눈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캔덕 같은 신창나버린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2030 당신들이 아직도 애국 시민들은 이 마지막 길을 풀어헤칠 수 있는 열쇠이니 제발 강화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알력 싸움을 하고 인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게 아니라 모였는데 마지막 당신들이 와줘야 이 언론사들이 겁을 먹고 이 캔덕 같은 정치인들이 이 캔덕 같은 판사들이 오금을 조이고 뒤로 머물르기 때문입니다. 2030 청년분들 우리 알력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판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깁니다.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당신들이 이재명의 이심을 받다면, 오늘 대통령의 선거문을 받다면 제발 허리로 나와주시고 화가문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문이 많이 모여 있으니 거기에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이 언론사들
이 개떡 같은 판사들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권선동을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중요하다며 뭉치자고 개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초기 대선은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바로 국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관위 해체를 외치고 헌재 해체를 외치고 국회 해체를 외쳐도 자, 저 뒤쪽에 그 의자, 사람 없는 곳에 있는 의자 좀 정리해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놓아주세요. 뒤쪽에 사람 없는 쪽 의자 정리해 주시고 둥성둥성 비어있는 곳들 앞쪽으로 좀 지금까지 당겨주세요. KTN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각오가 의자만 있고 공간을 있었습니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우리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8대0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우리가 아무리 법 재판 선관위 해체를 외치고 국회 해체를 외치고 헌재 해체를 외쳐도 이 국회 이번 탄핵은요 쓰레기 된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해산한 겁니다. 국회가 아니었으면 대통령께서 탄핵 기술을 넣고 그 탄핵을 막겠다고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면서 심판하는 거고 여기까지 판을 끌고 오게 한 이 반역자들은 여러분들 절대 이기는 사람이 없다. 반역자를 심판하자. 반역자를 심판하자. 반역자를 심판하자. 이왕 나오고 욕 좀 할게요. 이재명